시작해요. 됐습니까? 자, 시작. 예, 반갑습니다. 김정호 인사드립니다. 박수! 오늘 제 79회차 재테크 특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왜 부동산에 투자하는가? 이라는 주제입니다. 최근 9년간 한국의 땅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300억 평인데 평균치로 0.33% 상승했고, 그 안에는 0.33% 안에는 0.2%가 인플레이션 수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빼면 0.13%가 상승한 건데 이것도 상당히 전국 평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때 주목할 만한 곳은 파주시하고 광명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0.42%가 상승이 됐습니다. 사례를 들면 광명역 앞에 태영 대시양이라는 아파트가 지금 거의 완공 단계인데 내년 1월 달에 입주합니다. 그동안 입주하기도 전에 피가 5억이 붙어 있었는데 최근에 2달 만에 또 2억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7억이라는 피가 현재 붙어 있는 상태고, 세 번째, 땅값을 상승시키는 핵심 이슈가 또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자면, 첫째, 국가 단위 산업단지. 국가 단위 산단은 100만 평 이상을 국가 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철도와 도로 같은 SOC 사업, 항만, 공항, 평택항 같은 거, 공항, 인천공항 같은 거, 철도와 도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땅값이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도시가 들어가면 땅값도 많이 폭등합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현재 60만 평이 지금 개발이 완료됐고 거기 9,000세대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갔습니다. 뒤로 그것도 이제 한 10,000세대 정도가 제가 소개하는 땅 뒤쪽으로 1만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또 새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광명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530만 평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LH공사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신도시 개발을 못했습니다. 현재도 묶어 놓았는데 그 지역이 앞으로 다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위락단지, 관광단지라고 하죠. 위락단지가 또 들어가는 곳, 용인의 에버랜드 같은 곳, 화성의 국제 테마파크 같은 곳, 광명에는 광명동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관광지 중에 한 곳인 광명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5천억을 투자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선정이 되었고 17만 평을 관광단지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개발 이슈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곳은 큰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현재 또 떠오르는 새로운 강자 도시를 소개를 하자면 용인시하고 광명시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대규모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었고, 또 광명 배후도시는 서안양 융합 테크노밸리
87만 평과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74만 평 합쳐서 180만 평이 이제 공사 들어갔습니다. 다음 한국 부동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지 철저하게 서울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은 학군보다 교통, 또 교통보다는 부촌이 좋은 입지입니다. 두 번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가 공급을 줄인다. 현재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곧 우리한테는 기회로 대두됩니다. 재건축 규제가 불러올 후폭풍이 큽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시세가 분출하게 되고 다주택자를 누르면 중대형 아파트가 오르게 됩니다. 즉 정권의 속셈을 읽으면 길이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타이밍. 공급 물량을 주시하면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약간의 금리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입주 초기와 이사 비수기를 피하면 차 한 대 값을 건질 수가 있다. 다음 부동산 폭등의 조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 시대 부동산은 과거에서 힌트를 찾아라. 부동산 투자 이것부터 생각하자. 입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세 번째, 트럼프 정부의 정책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입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손에게까지 물려줄 최고의 입지가 어디냐? 첫째, 부촌이 입지를 만듭니다. 부촌. 서울도 강남, 서초 이런 데 부촌이 많죠. 둘째, 부촌이 힘들면 그 옆 동네를 사라. 다음, 정책. 정부 정책의 파도만 잘 타도 고수익이 가능하다. 정책을 투자에 활용하라. 미국의 부동산 정책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된 목적은 내 집 마련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것이 매입하는 것이 아닌 사는 것으로 여긴다. 집값의 20%만 모으면 80%를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관행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무쌍한 한국의 부동산 세금 정책. 우리는 세금으로 잡으려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세금 그 제도가 복잡합니다. 세무사도 잘 몰라요.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의 숨은 속셈을 읽어라. 매경신문의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과거 20년 전 97년도에 매경에 나온 기사를 보면 전철 역세권이 유망하다. 5호선, 6호선, 7호선 전철을 눈여겨보라. 전철 역세권 유망하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매경에서. 지금 그게 그대로 들어맞았죠. 2025년 이후 시흥 광명시 같은 경우는 천지 개벽한다. 직주 근접 조건, 직장과 집이 가까워야 된다. 과거에는 운전 옥탑이라고 그랬죠. 집 앞에 기름진 논이 있으면 좋다. 근데 현재는 직주 근접입니다. 자족도시, 예를 들면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20만 평이 들어갔는데 판교 전체가 280만 평 지금 굉장히 그 뜨는 지역으로 지금 올라갔고,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1년에 생산하는 GDP가 77조입니다. 부산광역시 전체가 78조, 인천광역시 전체가 76조입니다. 그만큼 테크노밸리 위력이 큽니다. 또 신안산선이 지금 착공이 되었죠. 9월 9일 날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40분 걸리던 거리를 앞으로 30분 정도로 단축하게 됩니다. 또 광명역에는 광명 랜드마크 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는 디자인 클러스터 29층짜리 3개동이 들어가고 메디칼 클러스터 중앙대 병원 700석이 들어감 지금 공사 중입니다. 방송 미디어 클러스터 방송 미디어 여기가 지금 또 공사 중이고 GTX D 노선이 지금 검토 중입니다. 광명역에서 수색역까지 ABC는 지금 확정 발표가 났고 A 노선은 지금 공사 중이고 이 D 노선이 지금 정부에서 또 검토 중입니다. 고속도로는 또 9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불패 정책에 불패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부자들은 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는데 보유한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의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지녔을까? 그들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 두 번째 법칙.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변화하라.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성장은 없다. 세 번째 법칙. 가난한 사고방식을 먼저 뜯어 고쳐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경우 그들은 현실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부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법칙. 보이지 않는 위기에 대비하라. 기업도 국가도 이제는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보다 넓고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처하지 않는 개인은 점점 더 평균에서 멀어져 갈 뿐이고 이를 극복할 방법은 토지와 자본의 소유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법칙. 열심히가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라. 진정 원하는 것을 찾는다면 저절로 열정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법칙. 나의 노동만이 아니라 자산이 함께 돈을 벌게 하라. 노동과 자산을 함께 이용하여서 돈을 벌어라. 일곱 번째 법칙.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즐기면서 풍요롭게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지요. 여덟 번째 법칙. 행동하는 자가 결실을 이룬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디에나 통하게 됩니다. 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많은 강사들이 주장하고 있죠. 어디나 통한다. 생각하고 찾았다면 행동해야 한다. 다음 아홉 번째 법칙. 돈 되는 물건을 사라. 명심하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상적인 수익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익이다. 열 번째 법칙. 정보와 시대에 맞는 부동산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라. 투자하려는 부동산 정보는 각종 인터넷의 지역 카페나 부동산 앱을 활용하도록 하자. 다음 11번째 법칙. 투자의 방향이 성패를 가른다. 12번째 법칙. 돈 되는 분양권을 사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분양권은 분양 연장 1년 내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번째 법칙. 자금에 따라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라. 수익형에는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이 있습니다. 자금이 있다면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한 다음 임대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역세권 땅 투자 10개명을 수호하자. 첫째, 환지 개발 방식 개발 지역에 입성한다. LH에서는 현재 보상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LH에 워낙 빚이 많아서 현금 수용 방식으로 하지 않고 환지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또 입체 환지 방식으로 또 합니다. 뭐냐면 그게 이제 개발을 한 연후에 그 땅값으로 땅으로도 보상해주고 혹은 건물 지었을 때 그 건물의 일부를 또 권리를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인구 따라 입성한다. 다양한 인구 구조에 집중한다. 접근성과 위치에 신경을 쓴다. 존재감이 넓은 곳이 전철 역세권 자리입니다. 수도권 지역을 눈여겨본다. 다섯 번째, 환승역의 조건을 갖춘 곳, 트리플 역사 혹은 지역 랜드마크 존속 여부를 체크한다. 아까 제가 광명역의 랜드마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작은 거품에 투자한다. 작은 거품은 폭등 가격과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 소형 땅에 주목한다. 여덟 번째, 현장감을 무시하지 않는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취득한 육감에 투자의 강한 연유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역사 주변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발 청사진이나 조감도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업 및 업무 시설 그리고 인구 이동 현황도 체크 대상입니다. 땅 투자자는 땅의 잠재력에 관한 풍부한 상상력이 기용한 지경입니다. 단 불효불급한 상상은 절대 건물이고, 열 번째, 직접 역세권과 간접 역세권 애써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기요사키의 나는 왜 부동산에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현금 흐름, 현금이 매달 들어온다. 둘째, 레버리지,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줄을 설 것이다. 셋째, 부채 분할 상환, 세입자가 대신해서 대출금을 갚아준다. 넷째, 감가상각, 정부가 감가상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유, 진짜 이유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주택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창의성, 미개발 토지를 사들여서 개발을 한다면 그 지역 일대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확장성, 일단 단독 세대 주택을 어떻게 사야 할지 알게 되면 복합 세대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예측성, 건물에 대한 관리가 안정되면 매달 규칙적으로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등락을 지켜보는 것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여덟 번째, 과세 유예, 부동산의 큰 이점 중 하나는 과세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홉 번째, 가격 상승,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것으로 79회차 부동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호였습니다.